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런 전략들이 공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마트 주가도 좀 더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라고 했을 때 지분 몇 퍼센트 섞었다고 해서 서로 끝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겠지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이커머스 지각 변동을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마트가 6월 24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1위 네이버에 이어 이마트의 쓱닷컴과 이베이코리아가 합산 2위로 올라서면서 쿠팡을 3위로 밀어냈거든요. 앞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관전 포인트 한 두 가지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사실 막판에 네이버가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랑 쓱닷컴, 즉 신세계그룹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쿠팡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 기준으로는 쿠팡을 이미 제친 것처럼 보이지만 아슬아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사실 거래 기준으로 2위다, 3위다, 뭐 1위도 넘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은 의미 없다. 사실 거래액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베이코리아가 갖고 있던 G마켓은 공산품의 오픈마켓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쿠팡과 완전히 겹치거든요. 이제 이마트와 쿠팡의 전면전이 펼쳐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마트 쓱닷컴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식품을 재고 매입으로 그 기반으로 한 사업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 반면 공산품, 비식품 이쪽은 큰 약점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를 가지게 됐을 때 서로 경쟁을 전면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경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관전 포인트대로 승산이 있을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을 가져왔다고 해서 쿠팡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G마켓의 성장세가 쿠팡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격이 어떻든 누가 가져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를 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시너지를 낼 것이냐. 시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체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 사업으로 녹아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도 이제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인수 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빠질 수는 없는 존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뭐 쓱닷컴 이 3자가 사실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서로의 그 강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앞으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뭔가 좀 쿠팡에 대항할 만한 그런 전략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번 이베이 인수전을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는 이유가 신세계그룹과 네이버는 이미 지분을 수합하면서 혈맹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지요. 근데 사실 이제 이렇다 할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베이 인수전을 마무리해야지 이 3자가 어떻게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갈지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베이 인수를 기다리기도 했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마트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지 네이버의 관계도 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여서 앞으로 이제 네이버가 뭐 소상공인 중심의 소싱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트래픽을 끌어모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베이는 말씀하신 대로 오픈마켓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픈마켓의 노하우나 트래픽이 그들만 못하지만 또 재고 매입을 하고 이 오프라인 매장이 또 물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자가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끌어모은 자금을 통해서 국내에서만 7개 물류센터를 확보한다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는 열세 아닌가요?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생각도 약간 저희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물류센터가 뭐 축구장만한 크기로 몇 개가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객한테 당일 배송해주고 적시 배송해주고 무료 반품 무료 교환하는 그런 모든 정책들은 재고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상권 가까이 또 물류가 더 있으면 좋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마트가 그동안 검토는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였어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마트는 사실 트레이더스라는 채널
합산해서 전국적으로 160개의 오프라인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굳이 이마트 24라는 편의점 채널까지 합해서 얘기한다면은 약 7천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물류화할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PP 센터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은 픽앤팩 센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사실 PP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물류센터가 없다라면은 우리 집 근처에 이마트는 하나씩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이제 물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류를 크게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와 이마트의 관계로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서 보면 사실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서 80% 지분은 이마트가 가져가고 20%는 네이버가 가져가면서 공동 인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판 뚜껑 열어보니 네이버는 사실 빠졌죠. 이베이 본사가 여전히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채 이마트는 80%를 갖고 온 건데요. 네이버는 왜 빠진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속내를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알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언론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사실 이런 대규모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라는 걸 받아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마켓 쉐어 측면에서 50% 이상의 과점 사업자가 될 우려는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은 이후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베이가 G마켓과 합병할 때도 그랬듯이 수수료 제약을 둔다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이버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수전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건 사실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약 조건을 다 안고 가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사실 이제 서로 어떻게 도우면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돈이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20% 지원을 안 받아도 이마트는 자체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딜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속도가 더 중요했다. 그렇죠. 사실 네이버와 이마트가 지분 수합으로 혈맹 관계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마트도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오픈마켓에 전격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공산품 중심의 오픈마켓인 네이버와도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는 좀 네이버와 이마트 어느 정도 경쟁 관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3, 4년 전에 예측했던 온라인 시장의 판도가 이렇게도 바뀔지 아무도 몰랐듯이 지금 또 2년, 3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알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지분 몇 %, 5%, 1% 섞었다고 해서 서로 끝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일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든 서로 속내는 이제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은 현재로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누구 혼자의 힘으로 마켓 쉐어를 30% 이상 가지고 간다. 이게 힘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좀 힘을 모아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 장악력 그리고 소상공인 중심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죠. 그런 소상공인 중심의 전국적인 소싱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좀 탐이 날 수가 있고,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물류라던가 재고를 컨트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또 신세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손을 잡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가장 좀 락인시키기 힘든 채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충성도를 높이기가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최저가 무조건 해버리면은 금방 또 고객 뺏길 수 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십이라던가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무료 교환, 무료 반품, 네, 그런 것들을 대항하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쓰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쿠팡과 이마트를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쿠팡은 지금도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성장한다. 이 측면 때문에 사실 주가는 상장 이후로 조금 빠졌지만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네. 이마트를 봤을 때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했지만 양쪽 다 뭔가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주가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위원님께서도 이마트의 주가를 언제 어떤 계기로 좀 상향 조정하실 계획이세요? 이마트가 연초 대비 이제 현재
아웃퍼폼을 못하는 대표적인 이제 대형주고 그 이후로 가장 크게 거론됐던 것은 이 이베이를 인수할까봐 돈 더 많이 쓸까봐. 예, 돈을 이제 쓰고 사실 뭐 1조 정도다 하면은 쓸 수 있겠다 싶지만은 이제 3.4조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는 왜 굳이 이제 와서 이베이를 저렇게 비싸게 사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주가가 못 오르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저거 내가 비싸게는 사지만은 사실 내가 또 못 사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못 샀을 경우에 나는 이제 크게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는 자금 조달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이마트의 전체 자산 규모가 40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자산 규모가 40조 이상인데 이걸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자금 동원력이 되고 디지털 사업에 내가 사활을 걸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마트의 이런 움직임이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냐 이렇게 약간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하방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다. 그래서 16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하방은 확보한 것 같고 사실 이 이후에 이제 좋아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이베이 또 스타컴이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갈지에 대한 전략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그 시기를 저희가 3분기 추석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트 매출이 크게 나오는 시기가 이제 추석 때죠. 그래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런 전략들이 공격적으로 아니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마트 주가도 좀 더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베이와 이마트 쓱닷컴의 시너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쓱닷컴과 이베이 코리아가 통합한 뒤 아예 다시 상장한다. 이 시나리오도 지금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네. 했을 때의 이점은 뭐가 될까요? 네, 회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빨리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런 상장이라던가 또 둘 간의 M&A라던가. 근데 애초에 2018년에 쓱닷컴이 해외 투자자 지분을 투자받았을 때 그때 조건이 저희가 알기로는 5년 이후 매출 10조 원 이상의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IPO를 하는 것이 엑시트 조건으로 알려져 있죠. 그랬을 때 사실 쓱닷컴 작년 기준 매출액이 3.9조입니다. 여기에서 10조가 2년 안에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건의 인수를 통해서 매출을 한 번에 그 조건으로 만든다라는 거. 이게 사실 이점이라면 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중요한 필요성 또는 절실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쓱닷컴과 어찌 보면은 추후 합병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쓱닷컴 자체가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인수 매수자로서 에메랄드 SPV라는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인수가 끝나고 나중에 뭐 사업을 하다가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마트 주가에도 좀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지금 당장 거의 3.4조를 썼지만은 그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걸 샀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5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한 10조는 가야지 이런 말을 좋아하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3.4조 이상의 가치를 하는 걸 샀느냐라는 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오랜 바람대로 이제 더블로 가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마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실적의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 중에 스타벅스가 있죠. 원래는 이마트가 스타벅스 지분 50%만 가지고 있는데 네. 요거를 70%로 추가 늘리는 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확정이다, 아니다, 한다, 안 한다라는 말을 회사가 지금 아직 못 해주는 상황이지만은 만약에 한다라면 연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타벅스 지분을 70%로 늘려놨을 때는 이마트 실적에는 얼마나 이득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50%지만은 이마트가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지 않고 이 회사를 관계회사로 지분법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벅스 실적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스타벅스 작년 기준으로 코로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9조 정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살짝 감익을 해서 약 한 1,600억 정도 수준이고 순이익이 원래 이제 2019년 기준 1,300억 정도 했었는데 현재는 작년 기준 한 1,000억 정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70%로 이제 지분이 확대되면은 연결 대상 종속 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모든 영업이익까지 100% 연결 재무제표 반영이 되죠. 그러면은 작년 이마트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한 9% 정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영업이익 기여도인데 현재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많이 너무 변변치 이제, 않아서 예, 변변치 않은 조금 보잘것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 60% 이상의 증익 효과를 낼 수 있는, 물론 이제 지배 순이익으로 떨어진다라면은 이제 그 지분만큼만 해당되겠지만은 일단 스타벅스가 20% 추가 취득을 하든 5% 추가 취득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더 취득을 해서 연결 대상 법인이 된다라면은 그게 이제 회계적으로 호져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놓고 여의도에서도 사실 이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보통은 이제 조금 박스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 긍정론을 봤을 때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보다도 너무 밸류에이션이 낮다 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과의 PSR을 비교를 하셨는데 이마트를 아마존과 비교하는 게 합당한가? 이거 월마트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태로 이마트가 계속 간다라면은 월마트의 밸류에이션 받기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해온 시너지, 뭐 삼각편대 이런 걸 잘 실행했을 때 그때는 오프라인 사업은 월마트에 비하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온라인 사업은 이제 아마존에 견줄 만한, 지금 현재 쿠팡이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때 이제 쿠팡만큼 뭔가 잘 하게 됐을 때 그때 쿠팡 또는 아마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쓱닷컴에 대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이원화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마트 회사 측에서는 아무래도 아마존 이런 것과 비교를 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배송 드론이니 자율주행 배달이니 콘텐츠니 이런 신성장 사업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좀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드론 뭐 이런 AI 같은 신성장 사업을 지금 말하기보다는 기존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이제 온라인 인수도 큰 건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을 더 크게, 더 내실 있게 고객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는지, 기존 사업과 그걸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낼 건지, 온 오프라인 저희가 시너지라고 표현 많이 하죠. 옴니 채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주주들이 바라는 일일 거다. 지금 이마트가 드론을 날린다고 해서 뭐 주가가 드론처럼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커머스부터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이베이 코리아 경쟁에서 롯데는 떨어졌죠. 롯데가 최종적으로 무리하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좀 간전평을 내리는 분도 계시는데 연구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금력도 변변찮은데 잘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사실 롯데가 이마트 못지않은 자금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든 롯데든 가진 보유 자산을 세일즈 앤 리스백 통해서 현금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인수전에서 롯데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까 막 조금 걱정한 것도 있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네네, 주주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인수를 해서 내 걸로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롯데 온도 정착을 해서 뭔가 쓱닷컴처럼 그런 경쟁력이 있게 잘 수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더 복잡해질 가능성 때문에 이제 걱정을 좀 했던 상황이죠. 근데 자금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었다. 그렇다면은 왜 이번 인수전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이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은 좀 정말 실패를 한 건지 딜에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사실 롯데 쇼핑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걸 놓쳤다고 해서 벼락거지가 됐다고 봐야 할까?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또 다른 온라인 사업자들이 많고 또 서로 같이 협업을 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누군가의 협업을 통할 기회도 남아있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롯데 온을 좀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이후에 스텝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롯데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협업 가능한 누군가라는 것은 카카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네이버는 아닐 것 같으니까는 카카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남아있는 여러 또 온라인 사업체들 아니면은 배달업체라던가 많은 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한 전문가께서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결국에는 지분을 누군가한테 이제 M&A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와 롯데가 쿠팡과 협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협업을 하고 서로
혈맹을 맺고 할 때는 누구 하나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만 전적으로 좋은 그런 딜은 없는 거니까. 그랬을 때 현재의 쿠팡이 누군가 협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살짝 들거든요. 현재로서 혼자 이제 일단은 돈도 많이 땡겼고 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는 것이라면은 매장에 홈플러스도 있고 그렇죠? 홈플러스도 이제 MBK가 또 엑싯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안을 두고 쿠팡은 저울질을 할 수 있는 입장이지 누굴 절실하게 합시다라고 할 이유는 크게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카카오는 좀 쇼핑을 키울 측면이 있고 롯데는 네. 절실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의 시나리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중심으로 이커머스 지각 변동을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서정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